아 무슨 리액션을 해? 내가 무슨 뭐 아프리카 BJ야 내가 무슨? 아프리카 BJ 이셨잖아요. 미쳤잖아요. 근데 리액션 해주지 말았어요. 미쳤잖아요. 원장쌤 점점 별풍선 날려주시던데. 맞아요. 이렇게 리액션 알려주는데 해주셨어야죠. 아니 근데 학생 중에 진짜 별풍선은 손해가 있었어. 정희원이 그때 별풍선 쏘겠다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 해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근데 줬는데 원장 선생님이 있어. 아니 그럼 싸움하자. 그냥 돈만 쓰는 거지. 아 진짜 맞아요, 근데?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근데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 별풍선이지? 뭐 돈이 되는데 그게 아마 환정 가능한 최소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되겠어요? 지금 뭐 몇 개나 받았다고? 뭐 의미 없죠. 근데 만약에 쏘면 그럼 아니 아니네. 아 누구 거예요? 뭐라고요? 그 별풍선을 쐈잖아요. 아니 뭐 누구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환정이 안 되는데. 네. 이거. 자 시끄럽고 보자. 관계부사 쪽이었는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 다 했던 거고 그리고 예전에도 했던 거라 이제 쉽게 풀 수 있었겠죠. 그렇죠? 아 맞다 미안하다. 검사 문제였지. 아니 니네가 아프리카 얘기하고 정신 못 차렸다 싶어. 까봐. 검사 문제. 오. 왜요? 잠깐만요. 모르겠잖아요. 오랜만에 A를 써본 거 같아. 행복하다. 아 오늘 문제가 너무 시원해. 네, 샤프심이 필요 없다. 괜찮아. 틀렸다. 강제 틀렸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내션 틀렸다. 어떻게 남의 앞으로 는 아니네. 이거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좀 괜찮은데. 근데 격안 봐가지고 목적격까지 써봤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너도 목적격이라 썼구나. 난 목적을 바꿨어. 어디지? 자랑이라면서요. 진짜 이거 왜 이래? 우리가 저 이거 이런 건 이거 하고 이론에 약해. 이론에. 개념 써보는 개념이 없다고 해서. 너무하네. 자 보겠습니다. 뭐 사실 요 개념 파트야 뭐 제가 지난번에 다 했던 거라 그냥 빠르게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가볼게요. 자 관계부사는 당연히 관계, 접속사와 그리고 부사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가 하는 역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절을 이끈다. 부사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이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 이런 거를 나타내면서 이제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하는 게 관계부사가 되겠고 방금 말했던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의 선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뭐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the way 뭐 이런 선행사가 오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이 이 관계부사의 뒷부분은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앞에 나오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형용사 줄로 쓰여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다. 즉 관계대명사와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자 관계부사는 앞에 나온 선행사 즉 이제 the time, the place, the way, the reason 이 녀석에 따라 이제 선행사가 달라지는데 단 선행사가 the way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부사하고랑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how를 우리가 init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같이 써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자면 관계대명사가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가 앞에 오면은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에는 뒤에 이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버전에서는 이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여기에 that을 쓸 수가 없다. 만약 사용하려면 이 전치사를 이렇게 뒤로 보내면 되겠죠. 됐죠?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관계대명사가 생략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전치사를 맨 뒤로 보낸다면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실전 문제 파트를 볼 건데요. 사실 너무 쉬워서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풀어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마 여기에서 틀린 분이 있지 않겠죠, 그죠? 설마 여기에서 틀렸겠어? 에이, 설마, 그지?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일단은 여기 빈칸 부분을 보시면 이 뒷부분을 잘 봐야 돼요, 사실 뒷부분. 여기에 이제 전치사 for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됩니다. 앞에 reason 나왔다. 와 신난다. why
말고 앞을 보고 푸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사는 언제나 뒤를 보고 푸는 거야. 뒤를 보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니까 여기에 이 전치사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면서 for which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얘들아 여기 있는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상관없어. 여기는 대시 안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이제 그 주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y가 된 거죠. 뒤에 전치사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얘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which 쓰고 맨 뒤에 전치사 on이 나와 있죠. 그래서 on을 앞으로 빼서 on이치라는 형태가 됐고 이걸 한 단어 when으로 바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치사 on을 쓰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어떤 날짜, 요일 이런 거를 뜻하는 또 day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겁나 쉽죠? 무슨 이름인데?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했어. 그지야. 아 진짜 키도 사람이 너무 아파요.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저희 오늘 90관계 내용인가? 우리 아니에요. 계속 적는 거 다 했었나요, 그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복합관계사네요. 우리 발음하기도 힘든 복합관계사. 이걸 복합이라고 하는데 복합관계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복합관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번호를 몇 번 써야 돼? 까먹었다. 대충 한 5번? 6번 되나? 아니요 8번이에요. 8번이요? 헐, 겁나 많이 썼네. 자, 8번 보겠습니다. 복합관계사. 금방 써요. 뭐라고? 이제 9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8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8번까지. 8번까지 썼다고? 그렇네. 9번 복합관계사. 확실히 관계사 파트가 길어요, 그렇죠? 제가 문법 보면서 9번 쓴 적은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복합관계사를 문법 시간에 배운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너네가 독해를 할 때는 이제 뭐 이게 좀 중간중간에 받고 이제 간략하게 뭐 뜻 정도를 파악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받겠지만 이 복합관계사를 아마 문법 시간에 배운 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당연히 얘는 중3 2학기 때 배운 거여서 그래요. 일단은 이 복합관계사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책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124쪽을 보면 얘들아 복합관계사의 두 종류,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와 있어. 그래서 A번을 먼저 보면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로 이제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B번을 보면 관계부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로 시간, 장소의 부사절이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종류는 책에 나와 있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 관계대명사와 이름도 길어. 복합 관계부사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기존의 관계대명사에다가 또는 관계부사에다가 ever만 붙이면 되는 형태고요. 만약에 e로 끝난다면 ver만 붙이면 되겠죠. 일단 얘네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데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써져 있다시피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되고요. 복합관계부사는 부사절만 가능한데요. 얘는 부사절 1번, 부사절 2번으로 제가 나눠서 쓸게요.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는데 이 1번 버전과 2번 버전이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이제 시간과 이제 장소의 부사절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가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데 문법적인 사항을 하나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배우면서 각각 제가 개념을 써드릴 때 우리 3번에 썼던 개념이 있었죠. 뒤에 어떤 문장이 오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 녀석도 당연히 그 말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자,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럼 당연히 복합관계부사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죠. 관계부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종류와 이 어법적인 특징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석. 자, 일단은 첫 번째 복합관계 대명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일 때와 부사절일 때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명사절일 때는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what이냐 which냐 뭐 아니면은 저기 who냐 이거에 따라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종류를 좀 써보자면 우리가 이제 whoev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chev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atever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ever를 붙인 거고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whomever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목적격이라면은 우리가 whomever도 씁니다. whomever.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that이 있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that ever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whoever, whichever, whatever, whomever까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는 누구나, 뭐뭐 하는 어느 것이나, 뭐뭐 하는 무엇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가 전부 다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whoever라는 놈은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anyone의 who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anyone who. 그러니까 뭐뭐 하는 누구든지 이런 뜻이 되는 거고 which는 anything이 되겠죠. anything which 이런 의미가 됩니다. anything which. 그러니까 뭐뭐 하는 어느 것이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whatever도 좀 비슷합니다. 뭐뭐 하는 무엇이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얘도 굳이 쓰자면은 우리가 anything 이땐 that으로 써야겠죠? 우리 thing으로 끝나는 거 which 못 쓰니까. 그래서 anything that. 그래서 뭐뭐 하는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얘네는 바꿨으면 약간 이제 비슷한데 이 which와 what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which라는 건 어느 것이란 뜻이고 which는 이제 what은 무엇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잘 살펴보면 which라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적인.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약간 이런 선택적인 느낌이고 what이라는 거는 선택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좋아.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니네가 이제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니네가 남친이 있어. 물론 없겠지만 자 근데 이제 니네가 막 이렇게 남친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남친이 오늘 막 다 사주겠대. 먹을 거 다 사주겠대. 그래갖고 뭐 먹고 싶어? 뭐든지 좋아. 뭐든지. 그런 약간 이제 whatever의 느낌이고요. 이건 선택형의 느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치킨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이든 좋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선택적인 느낌일 때는 whic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남친이 먼저 있어야겠죠. 자. 써도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사절인데 이 부사절은요. 그 위에 있는 표와 아래에 있는 표를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표와 아래에 있는 표가 해석이 비슷하거든요. 양보의 부사절을 보면 전부 다 뭐뭐 할지라도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사절은요 그냥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지라도. 그냥 해석 자체가. 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whoever가 되면은 누가 뭐를 할지라도, whichever 어느 것이 할지라도, whatever 무엇이 할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복합관계 부사에서 whenever, 그러니까 언제 할지라도, wherever 어디서 할지라도, however도 조금 의미가 다른데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어떻게든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 하더라도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바로 이 복합관계사에서의 부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 명사절을 이끌던 부사절을 이끌던 어쨌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관계 부사인데요. 복합관계 부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사절 원투가 있었죠. 그래서 부사절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 시간과 장소를 말해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얘는 종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whenever, wherever예요. whenever 그리고 wherever. 이렇게 두 종류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whenever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독해에서 많이 봤던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얘는 어디든지 할 때마다.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 그리고 얘는 뭐뭐 하는 건 어디든지.
뭐뭐하는 것은 어디든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2번이 아까 말했다시피 요 부사절과 요 부사절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의미도 당연히 똑같겠죠.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 얘들아 복합 관계사는 개인적으로 문법적인 뭐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합 관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 내는 게 거의 정해져 있고 애초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합 관계사에서 정말 잘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점은요. 저는 크게 2개, 아니 3개라고 볼게요. 3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각각 복합 관계사가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느냐.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 근데 이거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종류와 해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표에 나와 있는 걸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생각보다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이거 외우는데 나 5년 걸렸어. 5년 동안 안 외워졌어 이게. 그래서 이제 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부사절을 퉁쳐서 외웠어 이렇게.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할지라도. 그냥 ever 붙었는데 부사절에는 전부 다 뭐뭐 하더라도 또는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은 다 있구나.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기억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네들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암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좀 특이사항을 하나만 적을게요. 바로 이 however에 대해서만 좀 적겠습니다. however. 우리가 이제 의문사를 배울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how라는 놈만 왕따예요. how라는 놈만. 우리 의문사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WH로 시작하는데 얘만 그냥 H로 시작하잖아. how만. 그래서 어떤 문법을 배우더라도 how만 특이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분명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 할 때도 how만 이제 the way랑 같이 못 쓴다. 이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죠. 그렇죠? 이 복합 관계사에서도 how만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 녀석의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달라요. 다른 녀석들과는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however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합 관계 부사, 즉 얘 자체는 부사입니다. 부사. 얘 자체는. 그럼 부사면 우리가 보통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걸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however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however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however가 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아무리 주어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약간 어순이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우리 그 더비교급 했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여기는 원급을 쓰겠지만. 그래서 however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이 형용사는 뭐 쓰시거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쓰시거라면 뭐 우리 비슷해. 그때 했던 것처럼 뭐 뒤에 목적어를 뭐 꾸며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염락한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 부분만. 그럼 어떻게 쓰겠습니까? However 그 다음에 많은 책이니까 many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 많은은 결국 책을 꾸며주니까 이 책까지 앞으로 끌려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순 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books, 이 books가 이제 목적어잖아. 얘가 이제 주어 동사고. 근데 원래 목적어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books가 이제 many의 수식을 받으니까 앞으로 끌려간 거고 many는 또 however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제 총체로 이렇게 앞으로 끌려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however 주어 동사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바로 어순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순. 그래서 이제 우리 복합관계사에서 시험을 낼 때 보통은 내는 게 보통 2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복합관계사를 쓸래. 그러니까 뭐 whenever, wherever, however, whatever 어떤 거 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미에 관련된 걸 낸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however를 이용한 영작을 냅니다. 왜냐면 이게 어순이 헷갈리니까. 웬만하면 이 2개로 많이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완전 불완전에 대한 문제 있잖아. 이거는 의외로 잘 안 나와요. 의외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잘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방금 말한 두 가지 이 복합관계사의 의미, 두 번째 however의 어순,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사실 복합관계사는 끝 할 게 없습니다. 됐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계사 파트가 모두 이제 완료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사가 더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관계사가. 하지만 더 하진 않을게요. 책에 안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이상의 관계사를 배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약간 이 조언을 좀 해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요.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고등학교를 가서 너네가 이제 문법을 접하게 되면요. 뭐 모의고사든 내신 시험이든 그러면 어떤 문법이 나오냐면 문법 책에 없는 문법이 나와요. 문법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말고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가 그 자체로 그냥 생략될 때가 있어요.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만 쏙 생략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법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안 나와 있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이제 막 기상천외한 막 별의별 문법이 다 나와. 막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막 별게 다 있어요, 진짜. 별게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형태로 변환이 되던 간에 기본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이 관계사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100%를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했을 거야. 이해는. 근데 암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 우리 관계사 하면은 딱 중요한 게 뭐야?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얘가 어떤 절을 만드느냐. 그때 그래서 쌤이 무슨 뭐 이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비교하는 문제 또는 왔을래 됐을래 비교하는 문제 막 이런 거 이제 얘기했었잖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지.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뒤에 어떤 문장이 뭐고 what that을 어떻게 구분하고 which where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면은 그러면 성공입니다. 대성공이야, 대성공.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나머지 다 제쳐두더라도 방금 말한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문제를 좀 풀어줄까? 한 시간은 한 20분 가량 남았는데 20분 동안 풀이를 좀 해야 할 만한 분량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어요? 그 문제 해설을요? 115까지는 했었나요? 접속사? 아 그럼 관계사 파트 좀만 쭉 하면 돼요? 어떤 거? 아 워크북 피드백을 안 했다고? 아 워크북은 혹시 어디까지 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질문을 때문에 워크북은 접속사 파트를 좀 해야 되나 보네요. 질문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좀 길어봐야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질문하는데 그러면은 뭐 뒤에 진도 나오면 되지 뭐. 자, 다음 챕터 보자. 아니 10분만 할게요. 10분만 그 뒤에 진도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저기 뭐야 여러분 첨삭 드릴게요. 왜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뭐. 숙제?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에 숙제 많이 안 내줬다. 인정? 인정 안 하네? 다시 원래 나오고 돌아가? 다시 원래 나오고 돌아가? 왜? 야 나 여기 이번에는 되게 적으세요. 뭐가 이번에야 맨날 적었어. 원래 나는 어떻게 내줬어? 본교재 워크북 다 내줬었어요 원래. 너무 적어요. 아 너무 적어서. 좋아요, 그래. 너무 적어서 이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했네. 너무 적어서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일 테스트 막 결과도 안 좋고 이런 거겠지. 그래서 숙제를 많이 왜?
어? 오늘 잘못했어요. 오늘 쉬웠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 잘 본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누구라고 제가 뭐 얘기 저는 이거 참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아무튼간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숙제를 하면 내가 조절해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니네 내일부터 학교 가잖아. 아 그러네. 너무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어차피 그거 감안해서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챕터 10입니다. 이제 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가정법. 소장법. 설마 챕터 11 일치와 화법이네요? 기억나죠? 일치와 화법 우리 그때 했던 거. 일단은 이 가정법 부분에서 그냥 기본 설명을 좀 먼저 할 텐데 사실 A번과 B번은 지난번 교재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C에 나와 있는 혼합가정법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봤을 거예요. 되게 생소한 어법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혼합가정법입니다. 일단은 가정법 기본 개념부터 갑시다. 기본 개념. 여러분이 가정법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정법의 개념. 그러니까 가정법에는 종류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풀 때도 써먹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각의 가정법의 형태입니다. 형태. 이 가정법의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뭐 IBC 가정법, AJF 가정법, 위다우 가정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중등부 때까지만 그런 애들이 나오고요. 고등부로 가게 되면은 AJF나 IBC나 이런 가정법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90%가 이제 if 가정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혹 나오는 게 이제 without 가정법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간 그 이제 가정법의 형태와 해석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와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직설법이 되겠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사실상 이제 가정법에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if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만약에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실 우리가 전에 접속사 파트를 공부할 때 그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if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조건의 접속사 if도 사실 만약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가정법에서의 if도 만약에예요. 그럼 가정법의 if와 조건의 부사절의 if는 똑같다. 맞아요? 아니죠? 뭐가 다를까요? 조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가정을 무조건 오 맞아요. 정확한 정답이었어. 근데 이론 테스트인데. 아니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아니야 성훈아 자신감을 가져. 왜 자신감을 가져? 왜 그 성훈이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이 칭찬 많이 했었어. 처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성훈이랑 와 성훈이 막 이렇게 잘해봐 이러면서 막 되게 고평가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춘이랑 영원이 아니었어요.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네 넘어갈게요. 아니야. 근데 어쨌든가 방금 이제 누리가 말한 대로 이제 우리 조건의 부사절의 if는요 그냥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반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가정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거든요. 가정한다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상상한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정법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제 상상하여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가정법이죠, 가정법.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직설법이라는 개념이고요. 직설법. 직설법이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법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반대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헷갈리는데
반대라는 거는 뭐냐면 긍정과 부정에서의 반대라는 거고요. 의미 자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정법과 직설법은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똑같아요. 둘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은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상상해서 말한다라는 표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설법이라는 거는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대놓고 말한다. 직설적으로 말한다. 그냥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직설적으로 뭔가 가정하지 않는 이제 표현 방식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둘이 의미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억이 있으면은 집 한 10채 살 텐데 뭐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다고 쳐보자. 요즘 시세로는 집 10채 못 사겠네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내가 100억이 있다면 집을 살 텐데 만약 이런 이제 가정법이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 100억 없어서 집 못 사.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팩폭이죠. 팩폭. 제가 좋아하는 팩폭. 그래서 이 직설법은 팩폭이다. 팩폭. 너 그거 없으니까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결국 의미는 뭐냐? 똑같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의미는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가정법의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자, 보통 우리가 가정법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네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가정법에 가정법 현재 있는 거 알아요? 가정법 현재? 사실은 가정법 현재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가정법 현재라는 것도. 그래서 그 가정법 현재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배우고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이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중등 과정에서 안 나와요.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if절에다가 should라는 이제 조동사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래면은 if랑 똑같지 않아요? 조건의 접사 있고요? 네. 아니죠. 아까 너가 답을 말했잖아. 네가 답을 말했잖아. 야 네가 말했는데 네가 똑같다고 하면 어떡해. 조건은 반반이고 가정은 가정인데 말이야. 이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이제 가정법 현재라는 게 이제 좀 이게 부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if 주어에 이제 should를 쓰는 뭐 이런 버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무슨 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가 나오면 뭐 뒤에 있는 대절에 should를 생략한다. 막 이런 막 좀 복잡스러운 문법이 있는데 그걸 또 가정법 현재라고 이제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종류가 다양해요. 가정법 현재의 종류가. 하지만 방금 말했지만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중등부 때 안 나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이거나 똑바로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데 이 가정법은요. 각각의 이제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는데 이 과거라는 거는 형태만 과거죠. 형태만. 사실 방금 누리가 말한 거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는데 형태만 과거고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죠. 현재. 그렇죠? 과거 완료는요. 얘도 형태만 과거 완료예요. 형태만 과거 완료인데 해석은 과거입니다. 근데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게 이 개념을 모르면은 가정법 문제를 못 풀 때가 있어요.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가정법의 형태와 실제 해석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정법 과거를 배울 때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배우잖아요. 현재 사실의 반대다. 그래서 그 현재 사실이라는 건 뭡니까? 그 현재 사실이 바로 직설법 말하는 거예요.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다. 그럼 여기서 과거 사실은 마찬가지로 직설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상상해서 말한 게 가정법인데, 그래서 가정법의 과거는 직설법의 현재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의 과거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가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한 거는요, 사실 필기를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은 좀 나의 이 팔 힘 낭비인 것 같아요. A와 B 같은 경우는 이제 if 주어의 동사 과거형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에다가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쓴다는 형태고,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로 해석한다. 다음 시간에 뭐 테스트 보면 뭐 뽀록 날 테니까. 만약 테스트 봤는데 그지 깽깽같이 보면은 또 다시 필기하면 되고. 자, 근데 이 C에 나와 있는 혼합 가정법은 제가 좀 필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혼합 가정법만 좀 따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혼합 가정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가정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if 주어에 had pp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렇게 나와요. 즉 if절은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온 거죠. 그렇죠? if절은요. 근데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개가 섞여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은 여기가 have pp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동사 원형으로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왜 잘 안 보여요? 조동사의 과거형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혹시 if절을 가정법 과거로 쓰고 여기를 과거 완료로 써도 되냐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혼합 가정법이에요. 요것만. 그러니까 if절이 과거 완료고 주절이 과거. 이게 이제 혼합 가정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얘는 과거로 해석이 되고 얘는 현재로 해석되겠네. 맞죠?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얘는 현재로 해석하니까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즉 과거에죠.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이고 우리가 실제로 되게 많이 쓸 수 있죠?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작년에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진짜 완전 쩔 텐데. 이게 혼합가정법이야. 옛날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이런 느낌.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했으면 지금 뭐 할 텐데.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이다.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의 과거로 바뀌어지겠죠. 여기는 직설법의 현재로 바뀌어지겠고요. 됐어요? 그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2번 써서 다 필기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고등부에서 저는 왜 그렇게 많이 안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라면 낼 것 같은데 이 혼합가정법을 시험을 그렇게 많이 내진 않더라고요. 나 같으면 낼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거야. 야, 요 자리에 이거 쓸래? 아니면 이거 쓸래?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얘가 정답이라면 혼합가정법이고 얘가 정답이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둘 다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문법적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해석. 그렇죠. 해석밖에 없죠 사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왔어. had pp 쓸래? 아니면 동사의 과거 쓸래? had pp 쓰면 혼합가정법, 동사의 과거 쓰면 가정법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석은 해석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니네가 해보면 아는데 해석으로 구분하기가 꽤나 어려워요. 이게 막상 지문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제 시험을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해석을 안 하고 사실 구분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 얘는 실제로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와 되게 잘 어울려요. 뭐 예를 들어 뭐뭐 어고 아니면 뭐 웬주어 동사의 과거형, 뭐 인, 연도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과거를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얘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now랑 되게 잘 어울리겠죠. 현재를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에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자주 나오고요. 여기는 now가 되게 잘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0년도에 뭔가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여기 now를 쓰면서 지금 뭔가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쓰면은 또 이제 난이도가 급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구를 쓰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고 부사구를 빼버리면 난이도가 급상승해 버려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등부 시험에서 잘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영작으로는 역시나 이제 내기 괜찮으니까 그냥 이 형태와 해석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정법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저한테 2번부터 이 가정법 종류부터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풀이 외주봉으로 뭐야? 외주봉. 자, 문제풀이 해설을 좀 해줄 거니까 좀 이건 좀 끊을게요.